솔직히 마사야 카메이 얘기를 또 다시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분의 연주는 뭐랄까 이분은 마치 클래식 음악이 아니라 대중 음악을 해서 뜰 수 있는 그런 끼가 있는 분이 아닐까. 네. 정말 끼와 에너지가 대단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카메이 연주자분의 그 리스트의 놀마의 회상을 네. 연주했었죠. 그래서 이 곡을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던 것 같은데 하나의 어떤 큰 서사시를 보는 듯한 어떤 드라마가 확실하게 그 섹션별로 캐릭터가 너무 뚜렷하게 나타나서 굉장히 호소력 있는 연주로 저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재능이 많고 또 정말 실력이 있는 연주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사야 카메이의 놀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리스트가 이렇게 트랜스크라이브한 오페라 곡들을 그닥 즐겨 듣지는 않는 스타일인데, 왜냐하면 너무 기교적인 거가 많이 나타나야지 되니까는 저한테는 그렇게 어필링하지 않는 곡인데도 불구하고 이 놀마는 이렇게 테크니컬한 거를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발산을 시킬 수가 있구나, 이런 에너지를 하는 그런 인상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게 들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극적이고 네. 그런 어떤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연주를 하시는데, 또 본인의 그런 성향에 딱 맞는 생상 협주곡 5번을 결승에서 연주하시도록 되어 있어서 더 기대가 되는 그런 연주자입니다. 사실 그 생상 5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파이널 무대에서 보기 힘든 곡이죠. 그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아까 이제 그걸 보고 나서 정말 잘 골랐다, 잘 맞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선곡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카메이가 일본 국적인데 또 리사이틀 프로그램에 호소카와라는 일본 작곡가의 곡을 가져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의 이제 자국 문화를 또 알리는 또 그런 또 참신한 프로그램으로 선정하지 않았나. 근데 그 곡도 굉장히 인트레스팅했었던 것 맞아요. 같아요. 그 하이쿠 for 피에르 블레스라는 곡인데요. 하이쿠라고 하는 것이 정말 세 줄 안에 딱 끝나는 그런 짧은 시를 얘기하거든요. 단시, 짧은 시. 사실 그런 형식이 일본을 떠나서 유럽에서도 굉장히 유행을 했을 정도로 일본 문화가 유럽까지 퍼지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했던 그런 형식입니다. 블레즈를 위해서 쓴 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네. 저는 그 곡도 그리고 연주도 굉장히 좋게 들었던 것 같아요. 아마 또 이 사람의 연주도 어떻게 보면 아까 그 칸도히처럼 호불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이 에너지 넘치고 열정적이고 아주 표현력이 있는 그런 연주에 이제 또 굉장히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조금 이제 과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충분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세르게이 타닌 그분의 연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또 조금 쉐어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타닌 모차르트 협주곡 18번을 연주했었죠. 러시아 국적이고 저는 이분의 연주가 되게 CD 같았어요. 그래서 너무 정교하고 정갈하고 굉장히 안정감 있게 1, 2, 3악장을 이끌어 가는데 흔들리지 않는 어떤 부드러움 안에서의 견고함? 그런 거를 느껴서 이분은 너무 안정적이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그 리사이틀에서는 브람스 소나타 1번을 연주했는데 그 청중들이 1악장 끝나고 박수를 쳤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이제 아마 봤을 때는 조금 이게 그 흐름이 약간 깨진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그 2악장 시작 부분이 이제 이게 그 곡 자체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좀 시작하기가 좀 박수한 다음에 나오기는 조금 이제 그럴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1악장부터 4악장을 하나의 흐름으로 굉장히 잘 연주했고 아주 탄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곡이 워낙 이 에너지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1악장 첫 코드 시작하면 어쨌든 마지막 그거를 끝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3악장 같은 경우는 이제 빡빡하다고 해야 되나? 다시 또 한번 돌아가야 되는 그런 곡인데 아주 그런 것들을 힘있게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아주 아까 얘기했던 조금 탄탄한 구성으로 그다음에 굉장히 브람스 초기 곡다운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타닌의 연주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연주 외에 이렇게 본인을 프리젠트하는 그런 매너나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호감 있게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는 너무 시리어스하거나 너무 뭐 고뇌를 해가지고 막 이런 거에 차이는 게 아니라 그래도 또 어느 정도 즐겨하면서 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인상을 받아서 나쁘지 않았던 그런 참가자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온화한 웃음에 네. 친절함이 묻어나는 맞아요. 그런 네. 느낌이 있어요. 약간 이렇게 모습도 세르게이라 그러면은 굉장히 이런 강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약간 동양적인 모습도 맞아요. 얼굴에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친근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니까 각각의 그 피아니스트들의 풍겨지는 어떤 분위기, 어떤 네. 캐릭터, 이미지와 연주가 또 지금 생각해보니까 또 비슷한 것 같네요. 지금. 네. 이미지와 또 연주의 이 매칭이 또 네. 상상을 그 되구나. 샤펠에서 나오신 분들 네. 그 히네빈켈, 빌농 그리고 미읍센 이렇게 세 분이 세 분 다 머리가 그 스타일이 머리 스타일 비슷하시죠? 비슷하시네. 옛날에 그림 그리시던 밥 아저씨. 정말 저 예술가의 풍모를 잔뜩 화가 같은 그런 분들인데 정말 그 연주에서도 색채감이 네. 그 라벨의 곡 굉장히 생동감 넘치게 굉장히 들리고 색채감이 단테 소나타의 어떤 그런 미읍센의 네, 미우시안의 단체 소나타 선생님. 우리 마지막에 있던 그 피아니스트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오늘 사실 이 녹화 전에 못 볼 뻔했어요. 왜냐면 네. 이제 그 아침 또 그 스케줄 때문에 그러다가 봤는데 정말 깜짝 놀라 연주였습니다. 그래서 느린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그 단테라는 거는 물론 이제 변박이 많잖아요. 근데 느린 부분이 굉장히 느려요. 그러니까 뭐 빠른 부분까지 느리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흔히 이렇게 느리게 연주하는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이제 느린 템포긴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설득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중간에 한번 이제 그 느린 거 하다가 이제 그 클로즈업 돼서 연주자 이제 얼굴이 나오는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까지 보여지는. 그래서 상상력이 정말 많이 연주했습니다. 단테는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정말 최대한 발휘해서 그 전달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그 지옥불의 뜨거운 맛과 단테 밝은 영광스러운 하늘 그런 장면을 함께 보여줘야 되는 곡이죠. 네, 또 단테뿐만 아니라 그 앞에 했던 그 멘델스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성부가 성부가 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왜냐면 어쨌든 성부가 필요한 곡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에서 정말 이 성부를 어떻게 노래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굉장히 잘 전달됐던. 그래서 굉장히 근데 노래를 잘하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앞으로 밀고 나가면서 성부를 잘 들리게 노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참 감탄을 했었죠. 그래서 처음 듣는 연주, 그러니까 많이 치는 곡인데 뭔가 좀 더 다른 처음 듣는 그런 해석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템포도 그렇고. 그래서 또 저는 그런 것도 공감력 있게 들었어요.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이번에 일본 참가자들이 굉장히 많이 파이널에 올라갔죠. 그 일본 참가자들 중에 시오리, 카와하라, 쿠아하라. 이 참가자 연주도 사실 색다른 연주였어요. 색다른 연주여서 굉장히 참신했었는데 이분이 단테 소나타를 친 다음에 라발스를 쳤잖아요. 맞아요. 라벨에. 이분도 단테를 치셨고 저는 특히 콘체르토에서도 사실 느꼈지만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다. 완벽한 어떤 구조물을 보는 것처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흠잡을 곳 없는 그런 연주였는데 사실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래서 너무 공감은 안 되는 약간 너무 이렇게 와닿지는 않는 너무나 완벽주의 너무 완벽해서 그래서 사실 심사위원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굉장히 궁금했던 참가였습니다. 봤더니 이제 우데카를 나왔더라고요. 헬리히 선생님 제자.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우데카 출신이었고 우데카에는 항상 이제 그 일본 학생들이 좀 많이 있어요. 잘 치는 일본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굉장히 좋은 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같은 그런 완벽한 연주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깔끔하고. 근데 그런 연주를 오랜만에 또 만난 것 같습니다.
이분은 소리만 들어서는 동양인 여성이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맞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네, 이분이야말로 정말 세르게이로 시작하는 네. 그런 이름이 생각이 나는 그런 단테와 라발스였습니다. 네네. 그리고 라발스도 정말 뭐가 흠잡을 게 없는데 이렇게 끼를 부리지 않는데 흠잡을 수 없는 라발스도 굉장히 특이했어요, 저는. 그래서 신선하다 이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파이널리스트 올라간 사람들 중에 국적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번에 일본 피아니스트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유키 요시미 핸델 바리에이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우선 그걸 먼저 들었어요. 모차르트 콘체르토를. 네네. 근데 저는 모차르트 콘체르토가 비유를 하자면 그거였습니다. 굉장히 정성스럽게 오랫동안 만들어낸 차를 마시는 느낌. 네, 그래서 그 차를 마시는 순간 굉장히 이렇게 따뜻해지고 이제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잘 만들었다. 공감할 만한 연주였던 게 뭐냐면 그게 사실 뭐 같은 뭐 동양인이어서 뭐 이제 그런 건 모르겠는데 그 앞에서 쳤던 그런 모차르트보다 제가 조금 더 이해 가능한 나 같으면 저렇게 해석하겠다. 왜 이렇게 기본적인 그런 어떤 모차르트 해석법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그냥 잘 맞았어요. 그래서 조금 뭐 이 악장이 뭐 로맨틱하다 뭐 이런 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도 뭐 좋은 의미에서. 근데 저는 그래서 모차르트가 좋았고 솔로에서는 조금 템포가 이제 그 커미션 같은 경우 좀 느렸어요. 근데 뭐 그것도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기가 어쨌든 그 또 해석을 하는 안에서 또 그만큼의 리듬을 보여줬었고 그래서 다른 참가자들보다 조금 더 그 템포 좀 느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브람스 핸델 바리에이션 같은 경우에도 아주 그 건축물을 아까 그 모차르트처럼 굉장히 오랫동안 아주 잘 만든 그런 큰 건축물을 보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중간중간에 어떤 흔들림 이런 것도 없었고 테마도 좋았고 네, 마지막 후가도 좋았고 네, 저는 그 연주도 좋았습니다. 네, 다 좋았네요. 워낙 다 잘 치는 피아니스트이다 보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사실은 어떤 테이스트에 더 끌리냐 맞아요. 이런 네. 거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의 맞아요. 레벨의 피아니스트들은 저희가 그냥 이런 연주들을 해주는 것 자체가 되게 감사하게 행복하게 시청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스칼티 소나타가 있었어요. 네. 이번에 보니까 그 스칼티 네, 네. 두 명이었는데 두 명이었죠. 같은 곡. 워낙 네. 이제 그게 참 그 멜로디하기도 하고 아주 좋은 곡이었었는데 다른 해석이었었고요. 네, 스칼라티도 저는 이제 또 제가 좋아하는 곡이기도 하고 그래서 네, 아주 관심 있게 들었던. 네. 유키의 스칼라티가 굉장히 로맨틱한데 굉장히 호소력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아까 그 모차르트 2악장도 좀 이제 그 로맨틱했었다고 했는데 그게 약간 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피아니스트의 특징일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런 표현법이나 이런 것들. 네. 근데 그게 너무 과하지 않기 맞아요. 때문에 네. 아주 딱 적당히 로맨틱한 그런 컬러가 나왔던 것 맞아요. 그래서 같아요. 이 악장 뭐 모차르트 너무 로맨틱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었었어요. 네. 네. 아주 그 굉장히 멜로디 아리아 같은 멜로디를 잘 표현한다 이런 느낌. 네, 네. 근데 그리고 저희가 여러분들 다 말씀드렸는데 저는 또 프로코피에프 8번을 연주했던 그 발레리 어떻게 말? 발음은 네. 발레 뮤흐농. 네. 여러분 repeat please. 발레 뮤흐농. 네, 네. 우리 신유관 선생님이 프랑스 통이시기 때문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분이 연주하셨던 프로코피에프 8번 소나타가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 서사를 해가는 게 굉장히 컬러풀한 게 한 겹 한 겹 한 겹 이렇게 쌓아가는 거가 끝까지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잘 해주셨던 것 같은데 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뭐랄까 이 곡을 자신이 좋은 자기의 프로그램으로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6, 7, 8번이가 나왔는데 그 프로그램 보면요. 그러니까 6번 친 사람도 있고 7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전쟁 소나타죠. 근데 다들 자기 색깔이 있었죠. 근데 저는 이 연주자의 어떤 이 색이 너무 그렇게 저한테 극단적으로 들리지도 않고 과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어떤 뭐 베이스라인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그 풍성한 말 그대로 아까 얘기했던 음색 그다음에 또 윗부분에 나오는 그런 또 다른 색깔 이런 것들을 너무 잘 들으면서 프로코피에프 연주를 굉장히 즐길 수 있었던 연주였어요. 네. 굉장히 그 러시아 작곡가의 연주를 잘하는 사람들 대가들의 연주 들어도 거기 몰입해서 약간
정신을 아찔하게 만드는 연주들이 많았던 걸로 제가 네. 기억하는데 이분은 큰 그림을 아주 정성스럽게 그려서 정성스럽게 그거를 아주 성실하게 정확하게 이행을 하는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모차르트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그 색채감이 있죠. 마치 그 네. 아까 말씀드린 그 파마머리 세 분이 다 화가 정말 그 소리로 화가 그림을 그리시는 이분이 좀 이제 의상 같은 걸 많이 또 신경을 좀 쓰셨어요. 외모가 좋으시더라고요. 아 선생님 스타일. 파마긴 했는데 그래서 아주 이렇게 좀 이렇게 잘 이렇게 뭐랄까 갖췄다고 해야 되나? 갖춰서. 이렇게 라벤 신경을 잘 쓰셔가지고. 그래서 잘해서 네. 그 좋은 연주였습니다. 그 프로코피에프 8번 소나타가 약간 프로코피에프 곡 중에서 에베레스트라고도 많이 또 선생님들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굉장히 테크니컬리 따다다다 하고서는 끝나는 그런 거에 굉장히 몰두를 하게 되는데 이분은 처음부터의 이 칼라를 구사하는 그 방식이 약간은 테크닉 이거랑 동떨어졌다고 얘기를 하기는 그렇지만 너무 풍성하게 잘 해주셨던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국적이 벨기에예요. 아, 다들 자국민. 응원을 할 것 같은데. 네. 네, 근데 저도 뭐 너무 응원하는 이분이 파이널에서 라흐마니노프 3번을 하시는데 이번에 그 많이 연주 빈도가 높은 곡을 피해 가려는 노력에 의해서 반대로 프로코피에프 3번으로 다 몰리는 경향이 생겼어요. 프로코피에프 2번을 많이 하다가 네. 네. 그래서 프로코피에프 3번이랑 라흐마니노프 3번이 그래도 연주를 많이 하게 되고 브람스 콘체르토도 있고 슈만과 생상 그리고 보통 파이널에서는 연주 안 되는 슈만이나 생상 같은 것들까지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지켜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정도로 해서 우리가 세미파이널을 즐겼고 이제 진짜 파이널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 하면 드디어 이제 모든 12분의 파이널리스트들이 샤펠에 갇히게 되죠. 네, 그래서 그 퀸 엘리자베스 샤펠이라는 그 음악 학교에 12분을 이제 모두 격리를 해서 새로 나온 미션 곡을 일주일 동안에 공부를 한 다음에 오케스트라와 함께 하는 미션 곡이죠. 그리고 또 이제 샤펠에 갇히신 파이널 12분들 그동안에는 크리스 드프루라는 벨기에의 이제 재즈 피아니스트이시자 작곡가 선생님의 곡을 받으셔서 드디어 이제 분명히 연습에 들어가셨겠죠, 선생님? 같이 들어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일부 들어가고 차례로 들어가서 차례로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시간만큼 네, 같은 시간만큼 준비를 해야 돼서 네네네. 그래서 거기 맞춰서 두 명씩 들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김상영 선생님 인터뷰에서 헝거 게임 2명씩 왔다가 2명씩 사라져서 그 말씀을 하셨던 거 기억이 나네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파이널의 연주를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고 저희가 다시 컴백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일주일 동안 이걸 보면서 연주자들의 손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이 무대를 위해서 자신을 얼마나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동도 됐었고 참 중요한 일이다. 저희가 어쨌든 저도 지금 이제 이 음악의 안에 있잖아요. 정말 또 젊은 피아니스트들이 또 자신의 그 역할을 너무나 잘 하고 있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또 학생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이제 물론 음악을 또 즐기기도 하지만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거든요. 근데 굉장히 연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요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조금 할애해서 이 연주를 볼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공부, 연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같이 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연습실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도 물론 그거는 본인의 음악을 위해서는 연마를 해야지 되니까 어떤 연주자들 보면 정말 손끝이 다 터진 거가 보여요. 이렇게 화면으로도 보이면서 또 저희도 너무나 마음이 아프면서도 근데 저거 덕분에 저런 음악을 우리가 들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참 모든 거가 감사한 그런 프로세스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린 친구들도 이걸 다 시간을 할애해서 선생님 말씀처럼 봤으면 좋겠는 게 그런 거에서 느끼는 또 굉장히 자부심도 있고 자기도 one of them이라는 그러니까 음악을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다는 한 명이라는 그런 마음도 생기면서 또 우리가 항상 매일 듣는 그런 연습곡 이런 것들이 아닌 새로운 레퍼토아를 새롭게 해석하는 거가 어떻게들 하는지도 들리면서 하는 거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들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주일간 이렇게 다양한 곡을 들으면서 많은 공부가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집중 계기를 삼아서 열심히 들은 게 나중에 다른 음악을 즐기더라도 더 많은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전공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저희가 접속 방법을 고정 댓글로 알려드릴 테니 한번 접속하셔서 들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콩쿨 참가자분들의 연주를 들으면서 각자 개인마다의 어떤 해석, 또 연주 방법, 또 너무 다양한 소리, 그런 것들을 보고 또 들으면서 꼭 전형적인, 그러니까 이렇게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이렇게 따라하는 그런 방식의 공부도 필요하지만 또 자기만의 어떤 해석으로 자기만의 연주를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또 이렇게 파이널리스트들의 다 하나같이 각자의 개성과 각자만의 어떤 해석이 있었던 연주였던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나 또 생각이 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오늘 저희와 함께 했던 그 여러 연주자들 또 한 번씩 영상들 찾아보시면서 고정 댓글 찾아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시면서 또 저희가 어떤 얘기를 했었는지 다시 이렇게 비교도 해보시면서 즐겨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또 6월 1일 날 파이널이 이제 끝을 나면서 파이널 짜잔 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